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리입니다. 2021년 5월 31일부터 제가 프라이빗 클리닉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한 지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호주 직장에서 힘든 점, 두 번째, 그럼에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3개월 차 호주 신입의 입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열정 많게 달려가다가도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느껴질 때는 번아웃과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2,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짧게 생각되는 3개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1년 넘게는 이런 시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힘든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 프라이빗 클리닉에서도 한국인 보스가 운영하는 한국 클리닉을 갈지 호주인이 운영하는 로컬 클리닉을 갈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언어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언어 쪽을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에 호주 클리닉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는 환자들도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면 그 사람들이 실제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들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그 영어 실력도 더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저희 클리닉은 한국인 환자 비율이 0%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대부분이 백인이고 anyway, 저희 클리닉에서 인터내셔널은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걱정하는 비자나 영주권 문제를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외로울 때가 있긴 해요.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쉐어할 사람이 없고 사실은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한국 클리닉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나만 바보 같고 뒤처진다는 느낌. 다들 영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금방금방 배우고 다 제 시간에 딱딱 하는데 저는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보통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커튼을 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환자랑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들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말하는 게 틀리진 않을까, 잘 말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이런 걱정도 들고 눈치도 보여요. 더군다나 제가 제 클리닉에서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저만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영계국어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나는 이계국어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계국어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새깁니다. 일단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단연코 서포티브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시스템도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직장 동료분들 그리고 보스까지 성격이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일만 놓고 보면 너무 바쁜 클리닉이라서 힘든 건 사실인데요. 사실 이거는 모든 클리닉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들 수가 조금 줄었다는 클리닉도 있지만 저희 클리닉은 여전히 풀리 부킹일 때가 많아요. 하루에 환자를 많이 볼 때는 14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일하는 속도가 느려서 환자를 보면서 다큐멘테이션까지 작성하는 것까지는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해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압박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스는 항상 제게 필요한 것이 있냐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각각 스태프들과 미팅을 합니다. 처음에는 눈치가 보여가지고 약간 한국인 마인드 아시죠? 필요한 것이 없다고 넘어가기가 일쑤였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 주제에 대해서는 인서비스나 멘토링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스케줄을 바꾸는 것도 몇 번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올 때 가끔씩 커피를 사다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마카롱이랑 아이스 동브렉을 들고 오셨는데 아침부터 힘이 불끈 나더라고요. 그리고 동료들은 진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겁이 많은 성격이라서 어떤 평가나 치료 방법을 배웠을 때 제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몇 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서야 제 환자들을 볼 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인서비스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시간 제약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훅훅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때에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다시 친절히 알려주고 자기한테 해보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어요. 월요일은 저녁 8시에 끝나고 금요일은 오후 2시쯤 끝나는데 거의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모르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컨디션으로 온 환자에게 내가 한 평가가 잘 된 것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라면 나랑 다르게 뭘 더 했을 것인지, 어떻게 트리트먼트를 플랜할 것인지, 그리고 더 세세한 것들도 물어봅니다. 사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근무 시간 외에,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는 시간에 봐주는 거라서 귀찮은 법도 한데 정말 친절히 알려주더라고요. 매주 1시간에서 2시간 넘게 봐주고 있는 것도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열심히 배워서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열심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스트러글 하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첫 번째는 눈치가 늘었습니다. 사실 MSK, 근골격계 파트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컨디션의 환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뉴그렛들에게는 모든 컨디션을 알고 치료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환자를 3개월 정도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패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70%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도 내가 찾은 부분을 먼저 임프루먼트를 시켜주고, 그 환자가 오늘 치료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오기 전까지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리서치를 찾아본다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다른 부분의 임페어먼트를 찾아내고 그 부분을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유니에서는 A라는 컨디션을 알려주고 그 컨디션이 가지고 있는 5가지나 6가지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다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 프레젠테이션과 딱 맞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약간 눈치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큐멘테이션 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거의 1시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15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주변 동료들은 10분 만에 끝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환자 다큐멘테이션 하는 것도 어디까지 깊게 적어야 할까, 어떤 걸 적어야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서브젝티브한 경우에는 환자가 말한 것들은 최대한 자세히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환자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트리트먼트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말을 하는 것도 환자의 지금 통증에 연관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더 적기도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렉서블한 사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험회사의 케이스 매니저나 닥터와 전화할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월커버, 그러니까 산재보험 환자들 케이스를 맡고 있는 케이스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심장이 콩캉콩캉 뛰었는지 모릅니다. 닥터와도 4번 정도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3개월 동안 몇 번 해보았다고 요즘엔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다른 프로페셔널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가 외국인이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저를 피지오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가 끊을 때쯤에는 항상 너 일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전화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호주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약간 한국인 마인드의 신입에게는 이것조차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천천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적응도 하게 되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문제는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압박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저처럼 신입인데 마음이 힘들거나 나중에 호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 이 영상을 기억해 주시고 힘든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그 모든 신입들이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